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홍콩에 어떻게 오게 되셨는지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홍콩에는 2013년도에 왔고요. 그때 지금은 와이프인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홍콩에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막 결혼할 계획도 있었었고, 그래서 같이 생활을 하자 해서 먼저 여자친구가 홍콩에 오고 저는 뒤따라왔죠. 그 여자친구분이 지금은 이제 아내분이라고 그렇죠. 알고 있는데, 네. 예, 한국 분이 아니시잖아요. 네, 프랑스 사람이에요.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저희가 그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거든요. 2007년도에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중국 장춘이라는 하얼빈 근처의 도시에 길림 대학교라고 그쪽에 익스체인지 학생으로 갔거든요. 그때 와이프도 프랑스에서 익스체인지 스튜던트로 이제 오게 됐죠. 저희가 2년 동안 중국에서 중국어 공부하고 중국 문화도 많이 익히고, 원래는 저희가 전 한국에 돌아오고 여자친구는 프랑스로 돌아가는 거였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의 생활이 너무 재밌었었거든요. 그래서 또 그때 당시에 좀 뭔가 아쉽다, 좀 더 넓은 세계를 느껴보고 싶다 해서 여자친구가 제안을 했어요. 왜 프랑스에 가보고 싶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프랑스를 어떻게 가냐, 지금 내 처지에. 근데 그때 마침 프랑스 워킹 홀리데이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을 것 같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 따라서 진짜 당차게 프랑스를 갔었죠. 그러면 워킹 홀리데이로 처음에 프랑스를 가셔가지고 네. 일을 하셨다가 거기서 이제 취업을 하시고, 네. 그러고 나서 또 다른데 알제리도 가셨다면서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이제 진짜 운이 좋게 끝날 무렵에 그 한중 기업 되게 작은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오래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선 또 있다가, 마침 그때 당시 그 프랑스 정부에서 그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좀 제한을 두자, 그 국내에 있는 노동시장을 보호를 하자 하는 그 사코지 그때 당시 정책 때문에 회사에서 시니어 이상 레벨 아니면 비자 연장이 힘들다. 그래서 워킹 홀리데이에서 원래는 취업 비자로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어렵게 돼서 어떻게 할까 방법을 찾다가, 또 그때 당시에 한국에 또 돌아오고 싶지는 않고 뭔가 또 더 해보고 싶고 했었는데, 마침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그 플랜트 회사에서 그 아프리카 그 알제리에서 그 플랜트 리뱀핑 사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그 한국 사람들 중에 프랑스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면서 그런 전체적인 그 레이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필요하다 했을 때, 제가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딱 맞는 포지션이에요. 네, 그래서 저도 너무 운이 좋았던 거기도 하고 기회도 마침 좋아서 젊기도 하고, 아프리카라는 나라도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고. 엄청 많이 배우셨겠어요? 네, 가서 맨 처음에는 정말로 알제리에 딱 떨어져서 그 도착을 했는데, 진짜 그 큰 석유 공장에 작은 그 캠프, 나머지는 다 사막같이, 사막 한가운데.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진짜 그 많이 배우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그 2년의 프로젝트를 잘 마무리했죠. 그러면 그 프로젝트를 마무리를 하고 홍콩에 이제 넘어오신 거잖아요. 와이프랑 저랑 계속 장거리 연애를 했었어요. 그래서 알제리랑 프랑스가 한 2시간, 비행기로 2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기서 이제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제 와이프 만나러 가고 하면서 2년을 버텼거든요. 근데 저희가 너무 힘들다, 이게 2년이라는 게. 제가 알제리에서 하는 일도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었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좀 아시아 쪽으로 오고 싶어 하는 마음이 둘 다 있었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아시아 쪽에 잡을 한번 오퍼를 해보자, 찾아보자 해서, 그 와중에 이제 와이프가 홍콩에 있는 프랑스 알카텔이라는 회사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먼저 오고 제가 알제리에서 프로젝트 마친 다음에 따라온 겁니다. 그 홍콩에서는 어떻게 취업을 하신 거예요? 홍콩에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건데. 네, 그렇죠. 홍콩에 진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2013년도 8월이에요. 그래서 그 프로젝트 끝나고 준비해서 캐리어 하나, 백팩 하나 메고선 딱 왔거든요. 와서 진짜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일단은
도전해보고 싶다. 그리고 제가 좀 조사해본 거는 홍콩이 그 기회의 도시고 홍콩이라는 나라 자체가 국제 도시이기 때문에 외국인 취업이 아무래도 수월할 거다. 중국이나 뭐 다른 나라보다 수월할 거다. 그런 얘기만 듣고 사실 온 거거든요. 사실 저한테는 와이프가 집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아는 사람도 있으니까 아는 사람도 좀 있을 테니까 와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해서 와서 이제 준비를 그때부터 시작한 거죠. 사전 조사를 그러면은 해보시진 않고 일단 뭐 네, 당시에는 정보가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있었던 건 경력은 있지만 홍콩이란 나라 자체가 광동어를 하고 만다린도 쓰지 않고 제가 지도 보니까 진짜 너무 작더라고요. 제가 있던 그 중국, 프랑스, 알제리 이렇게 큰 나라에 있다가 홍콩이라는 이곳을 내가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좀 막연했었어요. 그런데 와이프를 믿고 또 그냥 얘기를 들은 게 사실은 제가 경험하지 않은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와서 한번 해보자. 그리고 한국 사람이 홍콩에 90일 이상, 90일까지 체류를 무비자로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저한테는 큰 그 베니핏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먼저 왔죠. 근무를 하고 계신 분야가 럭셔리잖아요. 네. 럭셔리 리테일, 네. 럭셔리 브랜드들. 어떻게 해가지고 이 분야에 뛰어들게 되셨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어요? 네, 럭셔리 리테일이라는 분야가 사실 아무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때 프랑스에 1년 있을 때, 그 워킹 홀리데이를 있을 때, 친구들을 주변에 많이 사귀었었어요. 하면서. 근데 그분들이, 디자이너도 있었고, 뭐, 패션 회사에 다니는 사람도 있었고, 아티스트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파리라는 도시가 그 아티스트의 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많이 접하다 보면서 많은 럭셔리 브랜드들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좀 막연하게 멋있다, 재밌을 것 같다. 사람들 그런 그 프로덕트 그런 것들 그냥 멀리서 보는 것도 되게 막연하게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홍콩에 오면서 제가 조사를 했던 것도 홍콩이라는 곳이 대부분의 럭셔리 그런 브랜드, 큰 브랜드들의 그 아시아 쪽, 에이펙 쪽에 그 제일 허브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LVMH도 그렇고, 뭐 리치몬트도 그렇고, 모든 아시아 쪽 관리하는 게 딱 홍콩에서 시작을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메리트가 있어서 막연하게 이쪽에 좀 더 해보고 싶다, 공부를 해보자 해서 뛰어들게 됐죠. 알제리에서 근무를 하신 거는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러프하잖아요. 엔지니어링 프로젝트였는데 거기서 럭셔리는 온도 차이가 상당히 큰데 맞습니다. 네, 네. 어떻게 그렇게 결정을 하신? 네, 사실 똑같아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또 다른 사람이 뭐 고용하는 고용주나 회사 입장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거랑 무관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이런 이상한 그 뭐 큰 프로젝트, 뭐 엔지니어링 프로젝트 이런 경력만 가지고 홍콩에 왔는데 럭셔리 쪽에 경력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널 어떻게 고용을 할 수 있겠냐 이런 질문부터 받았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그 벽을 먼저 깨는 게 되게 힘들었었고 처음엔. 그리고 이런 경력이 없던 것 자체가 아예 이제 홍콩에 오자마자 지난 경력은 다 거의 이제 제로가 되는 거고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생각으로 시장의 뭐 지식이나 시장 조사나 다른 브랜드들 하는 동태나 이런 것도 공부하면서 취업 준비를 했던 거죠. 오늘 사실 홍콩에 올 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 90일 아까 말씀하셨듯이 90일 동안은 체류를 할 수가 있는데 90일이라고 해도 긴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네. 준비하기가 수월하진 않은데.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오자마자 그 9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많은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한테 이메일도 보내고 컨택도 해보고 그런 커넥션을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인터뷰도 몇 번 했었고 담당자도 만났었고 그 관련된 헤드헌터들도 만나서 좀 소식도 듣고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들었는데 그 가장 큰 문제가 경력이 없다. 그리고 홍콩에 비자가 없다.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의 목적은 먼저 워킹 비자를 내줄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아보자. 그 어떤 뭐 인더스트리나 어떤 분야를 막론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할 수 있게끔 해보자라고
좀 선회를 했죠. 그래서 홍콩에서 첫 번째로 취직을 하신 직장은 어디죠? BOE라는 회사예요. 그 좀 생소하실 텐데 그 회사는 그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차량에 들어가면 그 앞에 그런 뭐 보는 그 클러스터도 있고 그런 디스플레이가 있잖아요. 그거를 만들던가 지금은 좀 최근에 가장 유명한 건 아이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도 BOE가 중국 회사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 가장 그 핵심인 세일즈 팀, 마케팅 팀이 홍콩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쪽에 제가 취업을 하게 됐죠. 근데 어떻게 그 회사를 찾으시고 또 거기서 이제 워킹 비자도 내주겠다고 하는 오퍼를 받으셨는지 네. 궁금한데. 이거는 좀 스토리가 좀 길 수도 있는데 제가 사실 이 회사를 알고 있지도 않았어요. 처음부터. 근데 제가 이제 시장 조사를 하면서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홍콩에 있는 회사들 중에 아무래도 제가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한국에 비즈니스 있는 회사들이 어떤 회사들인가를 먼저 찾았어요. 왜냐면 그쪽에 비즈니스가 있어야지 제가 어프로치를 하고 제가 어필을 좀 할 수 있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그쪽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찾던 와중에 이 BOE라는 회사가 그 중에 하나였고요. 사실 이 한 회사만 타겟을 한 건 아니고 정말 제가 이력서도 한 100개 이상 보냈어요. 그냥 랜덤한 게 아니라 정말 컨택을 해서. 그래서 이 회사는 저런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이 회사의 CEO의 이메일을 제가 어떻게 획득을 하게 됐어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명함을 가지고 제가 좀 당돌하지만 분한테 제 이력서를 보냈어요. 직접 난 한국 사람인데 CEO한테 이메일로. 아, 대단하십니다. 제 그 이력서랑 이메일을 쓰면서 얘기를 했죠. 난 한국 사람이고 홍콩에 와서 살 계획을 하고 있는데 니네가 지금 당신 회사에서 한국의 비즈니스가 어느 정도고 지금 하고 있는 그때 당시에 현대자동차, 모비스 이쪽이랑 거래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포션도 나도 크고 이 회사가 상장 기업이었었어요. 그래서 홍콩의 상장 기업. 홍콩 상장 기업. 그래서 기업 정보도 획득하기 더 쉬웠고 그럼 이제 그 애니얼 리포트를 보면서 한국에 관련된 걸 다 취합을 해서 제가 이메일을 썼죠. 제 이력서랑 그다음에 3-year plan 해가지고 진짜 당돌한데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지만 그렇게 보냈어요. 얼마 안 있다가 정말 다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어요. 이 회사에서 HR 디렉터라고 하면서 그래서 면접을 보겠다고 보고 싶다고 그래서 갔죠. 막 찾아서 이게 어떤 회사인지 다시 공부하고 가서 이제 면접을 보고 취업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렇게 많은 회사들을 일일이 네. 회사 조사를 하면서 어떤 한국의 마켓 포지션을 갖고 있는지 그 뭐 세일즈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걸 다 조사를 하시고 개별적으로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그 CV도 다 거기에 맞게 각각 만들어 가지고 보내셨다는 건가요? 네, 맞아요. 사실 제가 이 이메일 보내고 했던 것들이 공고가 있어서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CEO나 뭐 그런 담당자, 왜냐면 이런 취업 사이트에서 공고를 보고 제가 어플라이를 하면 경쟁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 같은 걸 보고 많은 사람이 지원을 할 테니까. 그렇죠. 저한테는 홍콩 비자도 없고 난 홍콩 사람도 아니고 저를 고용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다 선회를 해서 없는 직업이지만 공고도 없지만 한번 보내보자. 왜냐하면 제가 생각할 때 어떤 회사들은 아예 그런 니즈가 있는 것도 알지만 공고를 굳이 안 내는 회사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제가 좀 크리에이티브하게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서 보냈던 거고 이런 이메일을 보낼 때도 꼭 그 회사에 맞게 사실 제가 분석한 게 분명히 맞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외부 사람이고 경력도 없고 저 이해도 못하니까. 하지만 제가 그걸 만드는 이유 자체가 이 담당자나 아니면 만약 CEO 높은 그 내부 사람이 이걸 봤을 때 얘는 패션이 있구나. 정말 열정이 있구나라는 걸 먼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야지 그런 제 마음 자세를 먼저 호소를 해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사실 취업된 다음에 그 안에 진짜 상황을 보고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럼 BOE에서 네. 그 다음 번부터는 이제 럭셔리 마켓으로 본격적으로 들어오셨어요.
시프트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 BOE라는 회사에 제가 3년 동안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근무를 하면서 이제 홍콩이라는 나라의 문화도 익히고, 그다음에 이런 어떻게 시스템도 계속 이제 공부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래도 홍콩이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직장 동료나 상사나 그 사람들의 그런 일하는 문화나 회사 내부의 문화도 있지만 전체적인 나라의 그 일하는 스타일도 있고 생각하는 스타일도 다를 건데 그걸 익히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요. 그 3년 동안 일하는 그 3년이란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이쪽 그 럭셔리 리테일 쪽에 노크를 했어요, 사실. 그래서 계속 틈나면 이제 저는 헤드헌터를 많이 만나보고 이쪽 관련된 정보를 좀 많이 얻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공고도 나오면 계속 거기에 맞게 제 이력서도 수정해서 보내고, 그다음에 가끔씩 이제 면접도 봤죠. 그래서 면접도 보면서 어떤 걸 내가 수정을 해야 될까. 왜냐면 면접을 실제로 보는 거랑 준비하는 거랑 다른 게, 제가 면접은 진짜 열심히 완벽하게 준비를 했어도 막상 가서 면접관이랑 이제 면접을 하게 되면 어떤 질문을 할지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먼저 질문했을 때 막힐 경우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막히면 집에 와서 이걸 내가 어떻게 프레임을 바꿀까. 예를 들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럭셔리 디테일 쪽에 경력이 없는데 너가 어떻게 이 일을 할 수 있니? 우리는 경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 그럼 그걸 가지고 내가 어떻게 프레임을 바꿔서 나의 어필을 할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하고, 다음 또 기회가 있을 때는 또 비슷한 질문을 왔을 때 당당하게 내 의견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살려고 노력을 했죠. 노하우 좀 공개를 해주세요.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살 수 있는지. 노하우. 면접관의 마음을 네.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노하우, 이거는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되게 현실적인 그 노하우인데, 간단하지만 되게 효과적이에요. 일단, 보시는 분들 중에 럭셔리 리테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쪽에 시장 조사를 하기가 되게 쉬워요. 왜냐면 뭐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찾으면 다 나오니까. 특히나 뭐 한국에 계시던지 홍콩에 있던지 이 관련된 브랜드 매장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뭐 샤넬이 있으면 서울에도 있을 거고, 또 뭐 루이비통이면 뭐 어디든지 다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만약에 보게 된다 했을 때는 꼭 그 전에 그 매장을 한번 방문을 해요. 그 방문을 해서 약간 그 손님처럼 방문을 해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제품을 판매를 하며 어떻게 제품 설명을 하고 이 브랜드의 분위기는 어떤지 그렇게 먼저 보고, 두 번째는 그 면접 보기 전에 그 회사나 면접 장소에 한번 갔다 와요. 그냥 그 동선을. 왜냐면 그게 내한테 익숙해지면 그만큼 덜 긴장을 하게 되거든요. 세 번째는 담당자가 누군지, 요즘에는 링크드인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데 그 사람 담당자의 정보를 간단하게나마 찾을 수 있거든요. 뭐 사진도 있고. 그럼 그 사람의 사진도 보고 그 사람의 이력을 좀 보면 긴장이 덜 돼요. 그리고 내추럴하게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이 잘 아는 분야.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산다는 건 공감을 시키는 건데, 공감을 하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 사람이 뭘 잘 아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그런 조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면접을 했을 때 좀 더 자신감이 생기고, 대답을 할 때도 약간 그 사람이 좋아하고 그 사람이 아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이 면접자가 좀 잘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자신감 있구나를 그 사람한테 어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헤드헌터를 네. 잘 활용을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헤드헌터들이 자기가 전문하고 있는 그런 뭐 분야나 아니면 산업들이 있나요? 네, 저도 처음에 왔을 때는 잘 몰랐었는데, 그래서 처음에 와서는 일단 홍콩의 헤드헌터 이쪽 그 시장이 되게 커요. 그래서 헤드헌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컨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고, 그분들이 또 쉽게 응해 주시더라고요. 뭐 전화 통화나 뭐 간단하게 티타임 같은 것도 막 응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그냥 헤드헌터면 다 만나려고 했었고 했는데, 알다 보니까 그 헤드헌터나 뭐 그런 회사들 자체도 그 포커스가 따로 있어요. 우리 회사는 파이낸스 포커스고, 우리 회사는 테크닉 포커스고, 우리 회사는 뭐 AI 쪽이다. 그래서 다 따로 있어서 조금씩 저도 이제 관심 있는 분야가 럭셔리 리테일 쪽이다 보니까 그쪽에 특화된 헤드헌터들을 좀 더 많이 만나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면은 이제
세 번째, 지금 직장. 네. 어떻게 이번 직장은 잡으신 거예요? 사실 마지막 지금 직장은 제가 작년 여름에 입사를 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지금 이 회사에 대해서 잘 몰랐었어요. 근데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 회사가 있다는 거를 알았었어요. 잡이 있고 공고가 있다. 근데 사실 처음 공고가 났을 때는 제가 하고 있는 잡 스코프보다 훨씬 더 적었었어요. 그때 당시 하고 있던 것보다 더 적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전에는 제가 에이펙 시장을 맡고 있었는데, 이 잡 처음 오프닝일 때는 한국 시장 담당할 사람을 뽑고 있었어요. 지금 회사에서.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헤드헌터한테 연락을 받았을 때는, 정중하게 거절을 했죠. 근데 그 후에 이쪽 회사 지금 GM 분이랑 연결이 돼서 티타임을 한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는, 이 회사가 되게 그 포텐셜도 크고 저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이런 니즈도 그렇고 제가 좋아하는 것도 잘 맞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이 잡 스콥 자체가 사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좀 적다. 그래서 이제 또 이쪽 GM 분도 저를 많이 좋게 봐주시고 해서 이 잡 스콥을 사실 늘려주셨어요. 할 수 있는 분야를.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홍콩, 마카오, 대만, 한국 시장의 세일즈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처음에 뵀을 때 네. 그 매장을 또 보여주셔가지고 네. 그 매장에 갔는데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나오는 그 음악이 이거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너무 좋죠. 네. 회사 소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해주세요. 네, 제가 다니는 회사는 드비알레라고 그 프랑스 오디오 제작하는 회사예요.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2007년도에 생겼고, 저희 제품은 뭐 스피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출시한 그 무선 이어폰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술이 사실 아주 전문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특허권만 해도 200여 개가 넘고, 어쿠스틱 음향 관련된 어워드도 90개 이상을 획득한 진짜 오디오 쪽에 그 하이테크를 추구하는 회사고요. 얼마 전에 화웨이라는 그 전화기 만드는 회사의 그 스마트 스피커도 함께 공동으로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고, 한국에서는 예전에 네이버에서 저희 드비알레에 투자를 하는 걸 이제 한국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 한국 시장에 빠르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럭셔리 브랜드들이 좀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사실 이 럭셔리 리테일이라는 이쪽 분야에서 한국 사람이 많이 없어요. 그쪽, 특히나 세일즈 마케팅 쪽은 한국 사람을 찾고 싶어도 많이 없는 그런 기업들이 많거든요. 그런 기업에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제 한국 사람을 찾는다 했을 때 많은 연락이 저한테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여기 블루오션이네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이제 처음 이제 인터뷰를 요청을 하셨을 때 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진짜 시장에서는 한국 분들을 더 많이 고용하고 싶고 그쪽에 대해서 시장 확장할 그런 의사가 있는데, 아직 한국에 계신 분들, 인재분들이 아직 이걸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더 알려드리고 싶고, 홍보하고 좀 한국 분들이 좀 더 홍콩에 좀 더 많이 계시면서 이쪽 럭셔리 리테일 분야에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셨으면 하는 바람에 제가 응했던 거거든요.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좋은 정보를 주시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뭐 럭셔리 쪽으로 계속 커리어를 만들어 가실지. 사실 제가 이 업계에 있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미도 있어요. 왜냐면 제품도 재밌고, 이쪽 그런 럭셔리 쪽이 계속 트렌드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계속 그런 신선함이 저한테는 계속 흥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고, 또 이쪽 분야의 커리어가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저는 홍콩에 지금 있으면서도 계속 다른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도 또 염두해 두고 있어요. 한국에 돌아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 간다든지. 근데 이런 럭셔리 브랜드의 좋은 점이
모든 그 대도시, 좋은 도시에는 다 이런 큰 오피스가 있어요. 뉴욕에도 본사가 있고, 뭐 한국에도 있고, 뭐 프랑스 파리에도 있다시피, 그래서 만약에 좀 더 기회가 된다면 또 그런 본사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도 한번 엿보고 싶고, 홍콩에서도 사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좀 소강 상태긴 한데 이게 좀 좋아지면 분명히 럭셔리 업계는 호황이 또 금방 찾아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이 안에서도 제 커리어를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어떻게 됐든 이쪽 업계에 계속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